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기초 적천수. 자, 임수가 경신을 만날 때 교재는요 198페이지 피면 이미 경을 만날 때 돼 있죠. 그러면 임수가 경을 봤으면 여러분 편인이죠. 편인이 뭐예요? 금생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금생수를 한다는 얘기는 임수한테 경금은요 수원지예요. 수원지. 이렇게 수원지다. 임수라는 자식한테 경금이라는 엄마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 공급해주는 그 원류죠. 한마디로 샘 쏟는 물이 된다. 샘 쏟게 해준다. 누가? 경금이요. 이게 편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신금을 만나면 얘는 편인이 아니죠. 얘는 금생수 정인이죠. 그죠? 자, 일단 임수가 경을 만나면 편인이 된다. 그러면 임수한테는 경금이 뭐다? 물의 원천이다. 수원지다. 그죠? 원류이다. 그러면 이게 수성선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경금이 임수한테. 그러면 식신이 들어오면요. 식신은 간목이 되겠네요. 식신이 들어오면은 경금이 어떻게 해요? 갑경충을 하죠. 자, 내가 만약에 배웠단 말이에요. 금생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뭐로요? 목으로, 식신으로 써먹어야 되죠. 그런데 경금이 어때요? 요걸 갖다가 식신을 갖다 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극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편인이라는 거잖아요. 자, 편인은 뭐를 쳐요? 식신을 치잖아요. 얘가 식신이잖아요. 그죠? 식신을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식신을 극한다는 건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우리는 편인 도식이다. 편인이 어때요? 식신을 갖다가 엎어버린다. 식신이 밥상인데 편인이 들어오면은요 발로 걷어찬다. 그러면 여기 이 식신은 뭐예요? 남자한테는 자기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인이 들어오면은 그 일을 갖다가 걷어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차버린다. 그럼 내 일을 차버린다.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겠죠. 일이 진척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치가. 이게 편인 도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편인이 들어오면 내 일을 갖다가 지체된다. 그렇죠? 잘 나가던 내 일이, 그죠? 내가 말을 잘하잖아요. 이 식신은, 식신상관은 내 표현력이잖아요. 식신상관은 내 기술력이잖아요.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장애가 생긴다. 그죠? 그게 지체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경금이 금생수라고 하는데 이 간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갑경충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인 도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신은 나를 지키는 수성이라고요. 이게 수성이 뭐예요? 목숨 숫자 쓰잖아요. 이렇게 목숨 숫자. 수성이다. 나를 지키는,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인데 그 식신을 충하니까요. 이 식신을 충하니까 어때요? 내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내 행동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액살이라고도 한다고요. 뭐를요? 편인을. 이 편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액살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편인운에 이 편인이 들어오면은요. 자, 이 식신은 뭐예요? 여자한테는 이게 자식이 되죠. 자식이 되고 이게 자궁이 되잖아요. 여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편인운의 여자는 임신이 불안전하게 된다고요. 편인운의 여자는 임신이 이게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이 자식궁을 갖다가 편인이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운에 임신이 되거나 임신 중에 편인운이 오면 자나깨나 몸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신이 돼 있으면 편인운이 들어오면은 이걸 치기 때문에 유산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인운에는 잘 아이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임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 편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언제라는 거야? 편인이 들어오는 달이 되겠죠. 달. 그 달에는 조심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편인은 뭐예요? 이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잖아요. 인수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러면 식상은요, 나로부터 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지출이잖아요. 지출. 그죠? 자, 식상은 지출이 된다. 편인은 지출하는 식신을 극하게 되는 거죠. 편인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 이 지출을 갖다가 이걸 갖다 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출이 많았는데, 근데 인성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죠. 막 쓰고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인성이 들어오면 지출이 가다했구나, 그걸 과소비가 됐구나 안다 이거예요. 왜? 인성은 생각이니까, 인성은 깨달음이니까. 여러분, 인성을 꼭 서류나 문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성은 뭐다? 브레이크도 된다. 그죠? 과속을 방지하는 브레이크도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따는 라이센스가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은 생각이다. 인성은 깨달음이다. 그죠? 이게 옷도 된다. 그죠?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200가지 뜻이 있다. 이 각 오행마다 한 200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다 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만들어야 돼. 내 거 화를 만들어야 돼. 아무리 제가 인성이 뭐라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성을 몸소 체험해서 터득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잖아요. 대체로 편인운에 사람이 좀 짜져요. 좀 인색해진다고요. 너 안 그랬는데 말이야. 너 전번 달에 안 그랬는데. 월로 보면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연으로 보면 1년에 그렇게 된다. 대운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편인이 사주에 있으면 또 집착이나 욕심 있게 되게 됩니다. 편인이 사주에 있게 되면 집착, 욕심 있게 된다.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균형이 인수와 식상이 서로 발전하게 된다. 이게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이게 오행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생극재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한시라도 머리에 이게 팽팽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다 먹여드릴 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 배불러서 곤란해.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 목토, 토구수, 이 이치를, 자나깨나 이 이치를 내 머릿속에서, 그죠? 팍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편인이 있어야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능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인도 좋은 역할이 많단 말이에요. 사길신이 있어. 자, 비겁이 있는데 우리는 비견이잖아요. 비견. 그 다음에 식신이 있는데, 식상이 있는데 요 식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재성에는 정제, 편제가 있는데 정제가 역시 사길성에 들어가는 거죠. 관은요, 편관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이 역시 사길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도요, 정인 편인이 있는데 역시 사길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견은 놔두고라도, 나죠. 나니까 이건 제외하고, 사길성이라고 하면 식신이 하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관이 들어가고, 정이 들어간다. 이게 사길신이죠. 사길성이죠. 그죠? 하지만 꼭 그것들만 사주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저마다 필요해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자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그죠? 역학 선생님들이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왜 없는 글자를 갖다가 설명하냐고 애쓰냐 이 말이죠. 여기 있는 거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도 해석을 못 하는데 다른 글자를 땡겨다 쓰면 그게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양 과목이고 편인은 뭐다? 선택 과목이다. 그리고 정인은 지성이고 편인은 밥줄이다. 전문적인 기능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수일간이 있는데 양쪽에 연간과 월간 그리고 경금이 떠 있죠. 그 다음에 시지, 이 시간에 간목이 떠 있습니다. 금생수를 이렇게 두 군데서 받고 있죠. 이렇게 금생수를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요 자체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수원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원지잖아요. 수원지에서, 그죠? 금생수를 엄청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이 지금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수생목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갑경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경충. 그러니까 식상을 갖다가 편인이 갖다가 때리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편인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경금이 이 간목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임수의 수로잖아요. 임수가 자기 능력을 쓰는 거잖아요. 왜? 식신이니까, 상관이니까 자기 능력을 쓰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봐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렇죠? 공부를 해서 그 능력을 쓰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공부가 많은 사람이죠. 인수가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건 점잖은 사람 아니에요? 임수가 천간에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속일래 속일 수가 없다. 감출래 감출 수가 없다. 왜? 천간은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 공부한 토대로 해서 이걸 쓰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붙이면, 크게 말하면 간목은 대학 교수니까, 그죠?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부업이죠.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겠구나. 아무튼 이론이 굉장히 탄탄하게 무장된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또 임수 자체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우리가 수는 여러분 임수가 있고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한지혜 하지 않습니까? 요게 한지혜 한다 이 사람들. 왜? 수의 그룹들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병화는 뭐예요? 예의죠. 자, 무토는요. 무토기토는 신용이죠. 간목 을목은요. 뭐예요? 인이잖아요. 이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이다, 인. 아시겠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경신금 일간들은요. 예? 경신 일간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사주를 직역해 봤을 때 그런 능력자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게 갑경충을 때리면은 자기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경금 깡패죠. 경금 깡패가 간목을 두들겨 패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식신은 간목인데 이게 거목이잖아요. 간목은 이게 을목하고 다른 거죠. 간목은 그야말로 거목인데 이 거목을 패서 도끼로 찍어서 거꾸로 트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밥그릇을 엎어버린 거죠. 밥그릇을 엎었다.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식신은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때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부도가 난다. 언제 난다고요? 이런 때 부도가 나게 된다. 식신은 뭐다? 이게 내 밥이에요, 밥. 그죠? 식신은 내 밥이다. 그러면 이게 재는요, 정제는 내 목숨줄이에요. 목숨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신을 극해서 이 사람은 죽지는 않지만 정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식신은 내 밥줄이다. 하지만 정제는 뭐다요? 내 목숨줄이라고요. 그래서 식신이 타격을 받을 때보다는 정제라는 목숨줄이 타격을 받을 때 내 신체에 더 심한 극제를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일을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이게 목생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그죠? 수국하니까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식신을 극제를 받게 되면 언제? 편인이 들어왔을 때, 그죠? 그러면 돈과 건강, 생명 등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제요? 편인이 식신을 극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요, 금생수, 그죠?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럴 때는요, 탐생망극이라고 그래요. 탐생망극. 생을 탐해가지고 망극. 여러분 아시죠? 망극. 생을 탐하기 때문에, 이걸 생애는 걸 탐하기 때문에, 금생수를 탐하기 때문에, 그걸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생수 이걸 한다는 거, 이걸 갖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망극, 그걸 잊어버린다. 금극목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생수 해주기에 바쁘지, 여기를 갖다가 금생수를 안 하고 금극목하기 하는 걸 잊어버린다. 그걸 탐생망극이다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갑경충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만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이나 월운에서는 어때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는 대운이나 세운이죠. 세운이나 유년이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유년. 그 다음에 월이 되겠죠. 월. 그렇잖아요. 세분 쪽으로 보면 일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금극목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경금이 이때는 어떻게 한대요? 갑경충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때에 부도가 나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운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인데, 자, 11월 달이죠. 동짓달이 됩니다. 11월 달이면 양력으로는 이게 12월 달이죠. 해월에, 10월에는 물이 얼지는 않지만, 이게 11월 달이나, 그죠? 11월 달은 자달이고 축달은 12월 달이 되잖아요. 이게 양력으로 1월 달이 되죠. 이렇게 자달이나 축달은 물이 갔다 어때요? 꽁꽁 얼게 되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신자진 수국을 짰네요. 그죠? 수국을 짰다. 많은 물이고, 이 물은요, 수심이 굉장히 깊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수심이 굉장히 깊다. 이럴 때는 물을 막아서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흘려보내서 써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막아서 쓸 겁니까? 아니면 흘려보내서 쓰실 겁니까? 이걸 막아서, 여기까지 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다 막아서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 토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토가. 그렇죠? 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이 무토가요, 어때요? 신자진 수로서 꽁꽁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토는 동토로서 이걸 갖다가 막아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토라는 이 토요, 이 진토라는 거는요, 습토가 되는데, 이게요, 수로 변질됐어요. 신자진으로 이 진토가 변해버렸다. 그래서 수국화, 수로 변질됐다. 그죠? 변질이 됐다. 이건 습토잖아요. 그죠? 무토도 못 쓰고 진토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때요? 수생목으로 써야 되겠죠. 수생목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물을 갖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월은요, 어때요? 한 겨울입니다. 이게 자월은 한겨울로 추운데, 이 사주에 어때요? 화가 무죠. 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화의 대형으로 목이라도 있어야 되죠. 목이라도. 그죠? 화의 대형으로 목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봄이 오면, 그죠? 이 목이 있어야 봄이 오면 해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신생이 경년에 갑경충을 하게 되면, 그죠? 갑경충을 해서, 갑경충을 하면 표류한, 갑경충을 하잖아요. 그럼 표류한 어때요? 그 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게 내려오면 인이 되잖아요. 인. 그러면 인은 뭐예요? 이게 수로가 됩니다. 그죠? 수로잖아요. 이게 수로가 되는데 이 수로를 갖다 충하니까 도식장경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로를 갖다 충을 하면은 내가 빠져나가는 물로 쓰고 있는데, 그 수로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갑경충을 때리면 그 수로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요. 그러면 이때가 도식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도식작용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런 운에 대부분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사업자는 이런 운에 부도가 난다. 그리고 사업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몸이 아프다.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운에 동착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경련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럼 왜? 이거는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수한테는 편인이잖아요. 문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문서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되는데, 인수는 서류로 보증이 되니까 보증선 것이 문제가 되면서 내가 보증회사가 망해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노인이 충격받고서 세상을 떠나게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노인이 아니고 젊은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신자진 수국을 짰다는 거죠. 그죠? 자, 수국을 짰다. 그러면 물천지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관이, 이 사람 관이죠. 그죠? 이 사람도 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이잖아요. 이거는 천간에 드러나는 관이고 이건 지지에 있는 관이잖아요. 그러면 내 관이 신자진해서 수로 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는 뭐다? 비견과 겁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게 관인데, 이 사람이 이 신자진 수국으로 짰다는 얘기는 내 남편이 수로 변했잖아요. 이 수로 변했다. 그러면 이 관이 뭐로 간 거예요? 수로 갔잖아요. 수는 뭐예요?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나한테 비견이죠? 그 다음에 겁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비견 겁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 서방이 돈을 뺏어가는 거죠. 비견 겁재가 들어오는 운에는 내 돈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비견 겁재 운에는 내 빵을 내가 오롯이 혼자 먹을 수가 없다. 라면 하나 끓였는데 친구가 그때 마침 와서 배고프다고 논아먹는 격이 이 비견 겁재가 들어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남편이 수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수로 변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살위화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내 남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겁으로 변했다. 비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내 돈을 갖다, 재를 갖다가, 그죠? 내 재를 갖다가 논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나갈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내 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내 서방이 내 돈 가져가는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비견 겁재는 내 재물을 뺏어감으로써 남편이 결국 내 돈을 갖다가 쓰는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면은, 이게 남자면 어떻게 돼요? 관이 어때요? 남자 같은 경우에 관이 이런 경우에는 아들이, 그죠? 자식들이 내 돈을 쓰는 왼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주가 이런 처지라면 차라리 내가 내 돈을 주고 그냥 기쁘면 그것이 보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냥 내가 내 돈을 주고 그냥 기쁜 거야. 그럼 오히려 낫잖아요. 원망하고, 뭐 남편 원망하고 자식 원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이런 경제에 이르기가 쉬운가요? 쉽고도 어렵죠. 그죠? 쉽고도 어렵다. 자, 사주 중에 식상이 다봉이면, 이게 식상이 다봉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상이 다봉하면, 편인운이 오게 되면 이걸 갖다 극제를 해서 이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평지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편인 도식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편인이 들어오는 게 편인운에 발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편인 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평진전 그러잖아요. 자평은 뭐예요? 수평자잖아요. 사주는 이렇게 우리가 기계를 놓을 때, 그죠? 아니면은 뭐 냉장고를 놓을 때, 세탁기를 놓을 때 그 수평을 맞추지 않습니까? 사주는 그래서 균형의 미학인 겁니다.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 치우친 것을 바로 잡을 운이 들어올 때 발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평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운이 들어오게 되면 구명이 됩니다. 구명. 목숨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임이 신을 만날 때요. 자, 임수가 이렇게 신금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정인이죠. 정인으로 해서 금생수를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나 깨끗하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내려오면은 지지로 내리면 이거 유가 되죠. 원래 장성살은 좌우묘이죠. 좌우묘는 누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어려운 문제야. 일단 정인으로서 금생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임수가 그죠? 깨끗하다. 실제로는요, 임수가 이 신금을 닦아주게 되는 겁니다. 임수는 정한수 같이 맑은 물이죠.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금이 내려오면 6월이잖아요. 8월 달이잖아요. 8월이면은 임수가 유를 만나면요, 이렇게 임수가 유를 만나게 되면 어떻다고요? 금수쌍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막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가 들어오면요, 편제죠. 편자가 들어오면 이게 병신합으로 해서 어때요? 합거시키죠. 자, 을목이 들어와요. 을목은 이 사람한테 상관이잖아요. 그럼 금극목으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편절을 갖다가 합하고 상관을 충하니까 모든 것을 정도로만 가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정도로만 가는 사람이 된다. 정도로 배운 사람은 편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제를 사주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사주에 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은 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디에다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헛다리를 짚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임자일에 신유월에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 자체로 봐요. 금수쌍청이잖아요. 금수쌍청은 참 맑고 깨끗한 팔자죠. 팔자로는 정말 깨끗한 거죠. 영혼이 아주 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명예를 정말 지상 그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혼자서 어떻게 이슬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묻고 싶은 그 사주죠. 그런 생각이 드는 사주 아닙니까? 그런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분은 6.25 때 어떻다고요? 며칠 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며칠 굶었다고요. 근데 길바닥에 돈뭉치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남의 돈을 그야말로 황금을 돌같이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사주가 이런 구조로 짜여 있다면 인생 마지막까지 어때요? 새빵을 살기가 쉽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깨끗한데 오히려 가난하게 되죠. 그죠? 나는 청렴결백한데 근데 가난하게 되잖아요. 한심한 건지 청렴한 건지 와이프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밖에서는 기가 막힌 사람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